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까지 대마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 처음에 이제 문화영 토론에 의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다. 그런데 그게 왜 넘어갔냐를 지난번 시간까지 전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만주에서 남부에 해당하는 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간도 역시 우리가 뭐 중국으로 뭐 넘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청나라에 넘겼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중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거는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병자호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넣으면 정말 정신없었던 거죠, 우리. 그런데 그나마 그런 전쟁 얘기는 다 뺀 거예요, 그냥. 문화영 토론 이렇게 간도, 그것까지만 한 거죠. 그런데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도가 만주의 남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남만주라고 봐도 사실은 돼요. 연해주를 포함한 남만주. 그런데 왜 남만주라는 말을 안 쓰겠어요? 그러 일본이 만주를 자기네가 북만주랑 남만주랑 나눠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뭐 북만주 지도도 그리고 남만주 지도도 그리고 일본이 그 만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심을 냈던 나라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뭐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마치 남만주, 북만주를 나누면 일본이 그 했던 거에 동조하는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까 해서 꺼리는데 저는 제 견해는 아니에요. 제 견해는 그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간도가 남부에 해당하고 북부에 해당하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저는 북방고토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그렇게 굳이 나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연해주 같은 경우 북쪽으로 길은데 그 중간까지만 고조선에선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구려 때 그 북쪽을 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북쪽은 추니까 지금이나 그냥 뭐 자원 나오고 이러니까 뭐 아깝고 이런 거지. 그때는 농사 못 짓는 땅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만주도 그렇고 연해주도 그렇고 남부에만 살았어요. 사실 남부에 많이 살았어요. 남부에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북부는 이민족들이 사는 데를 통치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은. 물론 북부에도 안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고구려 영토나 이런 것인데 그 시절에 중요한 자원은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땅은 좀 천대를 받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래서 간도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만주도 우리 거지만 우리가 간도에 그 우리 백성들 특히 대한제국 시대의 백성들이나 일제강점기의 백성들이 간도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간도 주민의 약 80%가 우리 대한제국 백성들일 정도로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간도에는 연해주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주간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중국은 일단 1760년대 청나라 건국년 때 서북공정이라는 명목으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중국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청나라로부터 독립때 당시 위구르족을 그대로 자기네가 억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구르족은 왜 우리가 이래갖고 1930년대부터 독립을 추구하죠. 이런 보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엄청납니다. 그 신장 위구르 이쪽 위구르족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천안문 사태 그렇게 됐죠. 한 몇 년 됐죠. 그리고 호주 중국 대사관 그 차량 폭파 테러 사건 등등 이 사람들은 그냥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엔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위구르족 인권에 대해서.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 그냥 그 무슨 교육 차원이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다. 근데 옷 탁 통일시켜서 입혀놓고 우리 교육시키는 거다. 뭐 직업 교육시키는 거다. 뭐 시키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교육시키는 거라는 게 전 세계가 보는 합당한 시선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독립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혁명군을 폭파해서 그냥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47년에는 소련과 합작으로 내몽골 자치구를 흡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몽골을 몽고 땅을 자기네 걸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1912년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1947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뒤인데 그때 중국은 소련하고 같이 몽골을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무력으로 티베트를 점공해서 서남공정을 완성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서북공정, 그리고 북부공정, 그리고 서남공정, 이러니까 동서남 다 자기네 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차, 이게 뭐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서남 북은 됐을지 몰라도 동북 쪽은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왜? 한족의 중국 영토랑 역사랑 민족 실상을 한번 잠깐 되짚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중국은 한족 중심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나 뭐 이런 나라는 전부 제가 별도의 호칭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명나라도 그렇지만 명나라 역시 한족 중국의 중국이죠. 청나라로 독립할 때 중국은 청나라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고 동서남북으로 방어막을 치자는 수단으로 자치구를 형성했습니다. 이때 국제정세가 묘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신장 위구르 같은 데는 이미 30년 전부터 독립을 추구했으니까 그 전에 독립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그런 개념이 많이 진짜 1910년대 뭐 이때 그게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1912년에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그 팽창 전략 이런 걸로다가 서세동점이라 그러죠. 서구가 우리 동양을 침범해 올 때이기 때문에 서양 세력을 방어하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때 이 동양 세력에는. 그러다 보니까 니네 청나라가 독립하는 거니까 청나라로부터 중국 니네가 독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나섰던 나라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청나라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고 동서남북으로 방어막을 치자는 수작으로 자치구를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북부공정의 내몽골, 서북공정의 신장 위구르, 그리고 서남공정의 티벳이 되는 거죠. 한족은 원래 자기들만이 진짜 민족이고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오랑캐가 뒤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족만이 최고지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야. 그래서 한족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하남성이죠. 허난성을 중심으로 한족 발상지로 알려진 황하중류의 양 기슭을 중원이라 일컫고 스스로 가장 문명한 나라라고 세상 중심인 중화라고 부르며 황하와 장강, 즉 양쯔강을 근거로 하며 만만디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민족이 원래 한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족 발상지는 황하 주변의 그 허난성, 하남성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랑 그 위도성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쯔강이야 뭐 당연히 한족이죠. 그래서 이 황하랑 양쯔강이 거기가 그 한족 근거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만디라는 단어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만만디 한번 사전에 찾아보세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만만디가 여유 있게 뭐 그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게으르. 그런데 이 만만디라는 그 만만디 정신이 중국 사람들한테 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민족 정서고 민족 관념인데 많은 민족에게 중국이 진짜 많은 민족에게 지배를 받은 민족입니다. 한족이. 우리는요. 그 지배받은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잠깐 그래도 뭐 지배라기보다는 원나라의 뭐 제후국식으로 있었지만 식민지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청나라에서 뭐 정자로 때 조금 있었고 일제 36년이 어떻게 보면 완전 식민지로는 일제 36년이 전부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많은 민족이 수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절대 남보다 먼저 나서서 일을 하려고 안 그럽니다. 옆 사람 눈치 슬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야 내가 나서. 그러니까 만만디. 그냥 그래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무언가를 챙길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을 때 빨리 챙겨둬야 돼. 그래야지 언제 또 적이 침략해서 이걸 다 뺏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서가 중국은, 한족은 만만디가 된 거예요. 만만디가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만만디는 결국 자기 게으르고, 그리고 남보다 절대 먼저 나서지 않고 뒤쳐져서 눈치 실실 보다가 같이 행동하고 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챙겨야 된다. 이게 만만디 정신이거든요. 자, 요 나라는 916년에 거란국으로 세워져서 1125년에 물론 망했어요. 이 요 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니에요. 거란족의 역사지, 그렇죠? 원나라, 청나라 중국 역사 아니거든요. 근데 원나라는 1271년에서 368년까지 몽골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몽골로 이어지는 거죠. 멸망은 안 했어요, 사실은. 원나라는 멸망했어요, 원나라 자체는. 그래서 지금의 몽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나라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중국을 지배할 때 원나라 그 몽골족이랑 한족은 절대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둘 다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몽골족은 1등 시민,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하듯이, 그리고 한족은 3등 시민이에요. 2등 시민도 없어. 2등도 안 돼. 그러니까 절대 결혼을 못하는 거야. 결혼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공민왕한테 노국공주로 시집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한족은 완전히 원나라에서 다르게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나라는 뭐 전국을 지배하지, 중국 그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으니까, 반만 지배했으니까 그 반이고, 그리고 원나라는 전체를 지배했는데 그 전체를 식민지화 시켰는데 그 식민지도 엄청난 식민지화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청나라는 1636년에 건국됐죠. 그리고 1644년부터 1912년에 중국을 통치합니다. 무려 300년 가까운 270여 년의 세월이에요. 이것만 봐도 5, 600년 동안, 5, 600년 동안 외세가 중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역시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뭐 기울어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때 한족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지, 청나라가 한족하고 절대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청나라 역시 한족하고 결혼하면 죽였어요. 그 정체성을 어긴다고 그래서. 변발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우리는 그 일제시대 때 상투머리 자른다 그래갖고 목숨 끊는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은 그거 안 해. 변발하면 되지 뭐까짓 거. 다만 청나라가 잘못한 게 중국의 유학이랑 중국의 문화에 청나라가 스스로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쇠퇴의 길을 간 겁니다. 자금성을 왜 그렇게 크게 졌겠어요? 물론 뭐 중국 땅도 크고 그러니까 크게 졌죠. 그렇지만 청나라 황제가 그 안에서 청나라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는 말을 타고 그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배불러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저거에다 쇠퇴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도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화, 한족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청나라가 한족에게 먹힌 꼴이 됐어요. 그래서 1912년에 중국은 중화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그게 됐지, 사실 중국은 엄청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의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민국은 지금 대만으로 가 있는 게 중화민국이고, 처음에는 중화민국이 그 대륙을 세웠었으니까요. 그 중화민국이 처음에 세울 때 그 캐치프레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멸만흥한 혹은 멸청흥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청나라를 멸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그들의 꿈이었고, 그것이 중화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는 독립운동이에요. 그 독립운동에 반한 게 바로 목택동입니다. 그래서 목택동이 독립운동을 하러 그 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눈을 뜨고 사회주의 길을 간 거지,
처음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한 말이지만 목택동이나 주울레 이런 사람들은 파리 유학파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서른 많지만 저의 생각에는 파리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서구사회에서 막 공산주의 자유물권 계몽주의 그냥 막 뒤섞여갖고 막 이럴 때 그때 혹시 물들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의 중화민국을 만든 것은 태평천국의 난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돼요. 태평천국의 난 때도 바로 캐치플레이가 멸만흥한 멸청흥한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해혁명으로 간 거예요. 신해혁명은 중국의 국부라 그러죠. 중국의 아버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문이 주도한 겁니다. 순원이 주도한 신해혁명의 캐치프레이 역시 멸만흥한 혹은 멸청흥한입니다. 만주족을 몰아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너무 당했으니까. 무려 300여 년. 우리 일제 36년 당하고도 죽겠다 그랬는데 무려 3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만주에 당했으니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세요. 만주하고는 좋은 꼴을 못 봤어,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 때 다 거기 고구려한테 뒤지게 터졌죠. 아래 좀 살만하니까 또 청나라가 그냥 명나라가 돼서 좀 살고 이랬더니 청나라가 콱 겨들었죠. 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만주 쪽만 쳐다보면 찔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1945년에 만주국을 해체할 때 중국은 만주를 자기네가 덥석 안하고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중국이 양보한 거 많아요.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명을 보면 그냥 탁 나타나요. 뭐라고 부르냐? 아까 한족은 그 허난성을 중심으로 그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동요동 그럽니다.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 눈을 쏜 애궁을 만든 데도 요동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와 그 주변에 요동이라는데 나나 동쪽이라 요와 동쪽이다 이런 서론이 있지만 자주한 요동이라 그래요. 그 요동의 뜻이 뭐예요? 멀요자 동력동자입니다. 머나먼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황하강 양쯔강에서 보면 그 시대에 얼마나 멀었겠어요. 물론 지금도 기차 타고도 일주일씩 여럿씩 가는데 버스 타고 20도 근데 그 시대에 오토바이 타고도 막 일주일씩 가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요동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당연히 멀었죠. 그러니까 머나먼 동쪽이 바로 요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동이라 그랬어요. 아까 동서남북의 오랑캐 동이 서육 남만 북쪽이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동쪽은 동이야.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랑캐라는 이 자를 잘 살펴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동쪽의 오랑캐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랑캐 이 자는 활궁자의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큰 활을 갖고 다니는 사람? 맞아. 아비성 그 영화에 보니까 큰 활 갖고 대궁이라 해서 큰 활 갖고 쐈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소리, 그게 아니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물론 대궁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동이 서육 남만 북쪽인데 유일하게 동이만 동쪽에 사는 활을 잘 쏘는 오랑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하고 몽골족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만도 아니에요. 왜냐면 몽골족의 시조도 그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몽골족이랑 우리랑 고주몽이 시조가 같다 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결국 그 동쪽에 사는 동이족들, 우리족, 그쵸? 동쪽에 사는 동이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청나라가 우리 역사가 아니야.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청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한민족의 한 갈래지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청나라 발상기 동북쪽은 고구려부터 중국 역사에 치욕을 안겨준 영토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절대 떠나질 않는 거죠. 자, 청태조 누르하치의 성이 뭡니까? 애신강라입니다. 그래서 청태조 누르하치의 이름이 애신강라 노이합적이에요. 우리가 누르하치 그러죠. 그게 애신강라,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앞에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자주가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사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만주국 황제로 그래 추대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성도 당연히 애신강나라 애신강나 부이, 즉 아이신교로 푸이입니다. 혹시 라스트 엠파이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 이거 끝나고 나서 휴일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보세요. 요즘에 TV에서 올레 TV 뭐 이런 데 해주는 거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는 쌀 거예요. 오래된 영화라. 거기 보면 첫 장면이 그겁니다. 전범 재판을 해요. 전범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애신강나 부이 즉 아이신교 푸이 황제가 이제 그 청나라 황제였다 마지막 황제죠.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다가 만주국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국을 일제히 어용국가라 그래갖고 만주국을 해체시키면서 만주국 황제였으니까 전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일본 황제는 전범이 아닌데 왜 만주국 황제는 전범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범 재판을 합니다. 전범 재판을 하는데 딱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첫 장면이에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신교로 푸이 그럽니다. 뭐? 별 희한한 성도 다 있네. 그렇죠. 중국에는 없는 성이야. 애신강나.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사랑한다는 성이 중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성도 다 있네라고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이자 만주국 황제였던 아이신교로 푸이의 얘기예요. 청나라 시조사는 금나라가 청나라가 되죠. 후금에서 이제 금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망하고 쉽게 말하면 원나라에. 그리고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게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2년에 만주국이 됩니다. 그런데 청태조 누르하치는 금태조 아골타의 후손인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금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의 시조는 한보이며 본래 고려에서 나왔고 그때 나이 60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 이거 금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쓴 역사서예요. 여진은 만주족의 여진족에서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니까 금나라에서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듯이 그러니까 만주족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 우리 발해 대진국 발해 말이에요. 그 송막기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여진족이 부족이 형태일 때 그 주장은 신라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부족일 때 그 주장은 신라인이었어요. 만주월류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왕의 성을 따라 국호를 금이라 했다. 국호까지 신라왕의 성인 김을 가지고 금이라 했다는 거예요. 고려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주의 승려 김행의 아들 김국수가 금나라의 조상이다. 뭐 이것 말고도 고려사에는 여진과 우리가 같은 민족을 시사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인들, 특히 금나라 만주에 사는 만주월류고 이런 금나라 사람들 스스로, 청나라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 한민족하고 같은 민족임을 썼어요. 그런 여러 분을 종합해보면 금의 시조 한보는 본명이고 본명은 김행으로 마이태자 김일의 아들이자 그게 바로 신라 마지막 경순왕 김부의 손자라는 겁니다. 즉 청태조 누르하치는 금태조 아골타의 후손인데 금태조 아골타 완한민은 완한 한보의 10대 손이에요. 결국 누르하치 스스로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성을 애신강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를 중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가리킨다는 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청나라 시조를 머릿속에 두고 만주라는 지명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주라는 지명은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만주라는 지명은 본래 그 부족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바꾼 거다. 그 만주월요고에서는 후금에서 청나라로 국호바뀔 무렵에 만주족으로 개명했다고 돼 있어요. 만주월요고에. 근데 후금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한다는 의미의 애신강나라는 성씨를 택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애신강나 노이합족이라고 명명했거든요. 그리고 만주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주족의 성씨는 한 부분은 성, 또 한 부분은 혈연 종친관계를 나타내는 시종명인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래요. 그러면 애신은 종명이에요.
만주어로 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강나는 성씨야. 누르하치의 조상이 처음 거주한 강나를 성씨로 삼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나를 자기들이 사는 땅을 강나라 그러고 자기들이 종명을 금이라 그랬어요. 애신. 결국 금나라를 건국 당시 국호는 물론 누르하치 자신의 성까지도 신라 왕실의 성인 금으로 명명한 거예요. 국호는 물론이고 종명 그리고 자신들이 처음 자리 잡은 땅의 이름까지 전부 애신 강나예요. 청나라 역사는 절대 중국 역사가 아닙니다. 청나라 역사를 중국 역사로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만주족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만주족이 힘이 없지만 청나라 역사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역사이고 중국이 30년 동안 일제에 지배당했듯이 중국이 청나라에 무려 27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배를 당한 역사입니다. 청나라를 중국 역사로 가리키는 것은 전 세계가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되게 주저하거든요. 더더욱이 원나라, 청나라는 그러면 지금 그래 청나라는 그냥 뭐 그 후손들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뭐 그냥. 그럼 원나라는요? 원나라는 엄연히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힘없고 빼없는 나라라 그래갖고 전 세계는 그걸 중국 역사로 취급을 해주고 몽골은 큰 소리도 못 쳐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얘기도 못해.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뻔히 알면서 왜곡하는 건 나쁜 거죠. 역사를 왜곡하는 거는 일하고 그러는 것도 왜곡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싹 빼버리고 이러는 건 더 큰 왜곡인 거예요. 일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글자가 바뀌니까 이거 왜곡인데? 물론 또 뭐 그것도 큰 죽을 죄지만 그냥 -1 갖다 1이라면 이거 없는 거를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원나라는 절대 중국 역사가 아니라 몽골 역사입니다. 중국을 지배한 역사. 청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호와 중국의 국호에서 오는 그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